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예, 지난주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헐크 이야기였죠. 예, 방사선에 노출되면 헐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였는데 예,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예. 일단은 뭐 글로 가다가 이제 멈췄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좀 말미에 다뤄볼까 하는데 예. 말미에요? 네, 말미에. 시간 없어서 또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다음 주로 가죠. 예, 근데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혹시 발언 들어줬죠? 윤석열 예비 후보. 예.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셔도 국민들이 다 알지 않을까. 아, 그럴까요? 그 윤석열 예비 후보가 그 부산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폭발도 없었고 방사능 노출도 없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사실 예. 있었던 사실이죠. 예. 네.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부분 조금 집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과거에 체르노빌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7등급 원자력 사고로 분류가 되는데 이 7등급이면 방사성 물질 방출 최고 등급 사고라고 봐요. 예. 이게 두 번째,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7등급 원자력 사고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네, 이런데 이게 지진으로 원전이 셧다운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쓰나미로 비상발전기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냉각수 순환 펌프가 멈춰버려서 예. 이 노심이라는 원자로의 중심부가 있어요. 예. 네, 이거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아하. 거죠. 네, 120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방호벽 녹아내리고 구멍 뚫리니까 핵물질 대기로 유출되고 또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다 보니까 물이 분해가 됩니다. 그럼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죠. 또 폭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예. 빨리 판단을 해서 예. 바닷물을 좀 끌어다가 원자로를 식혔으면은 1200도까지 안 갔을 텐데 이게 해수에는 좀 불순물 소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예. 일단 투입을 하면 이 원자로는 폐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쉽네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좀 이게 수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4기 중에 3기가 폭발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죠. 네. 예.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사고 후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 근처까지. 네. 근데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유출이 그냥 대기 중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방사선 물질들이. 그러니까 그 위를 이제 콘크리트 같은 무언가 다른 물질로 덮어버려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척박한 땅이 됐는데 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 노심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고 어쨌거나 그 침수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출량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체르노빌은 이제 1기가 폭발한 거고 예. 그 후쿠시마는 4기 중에 3기가 폭발을 한 건데 그럼에도 유출량은 노심이 침수돼 있어서 좀 적었다. 그래서 좀 다행히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윤 후보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게 뭐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단은 신호탄이 된 거죠. 물론 이것도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만 예측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이 안전성 여부까지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그 뭐 약간 인재라기보다는 이런 자연재해에 가까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좀 꼬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요. 양식장을 떠나 야생으로 탈출한 송어는 뇌가 커진다는 연구.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갖고 왔겠죠. 요거는 과학적 사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것도 일종의 과학적 사고죠. 네. 환경을 보고 분석하시는 거니까. 예. 일단 캐나다 괸프 대학교 연구팀이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인데요. 2018년 가을에 휴런호 양식장이 폭풍 때문에 그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정해진 사료를 받아먹고 있던 이제 무지개 송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탈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7개월 만에 양식장 밖에서 이 송어들을 다시 잡았는데 이 먼 곳에서 잡은 송어일수록 상대적으로 뇌가 커졌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이 우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험난한 세상에서 자유가 생기니까
이 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장하고 도망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료가 없어요. 이제 막 편하게 주는 사료가 없고 뭐 애벌레 같은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이들이 가만히 안 있죠. 도망가죠. 네, 그러니까 죽어라 따라가 사냥해야 될 상황이 됐고, 예, 그래서 보니까 뇌가 커진 부위를 봤더니 먹이 냄새를 맡고 추적할 때 필요한 부위가 커졌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예, 근데 이게 어류라서 가능한 거긴 합니다. 예, 어류의 뇌가 좀 단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좀 크기가 변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사례로 지금 보여지고요. 심지어 어류는 계절별로도 뇌 크기가 좀 달라지더라.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아 그러면은 네. 뭐 진화의 일종이네요. 아, 이게 진화랑은 조금 차이가 달라요? 있는 게, 진화는 이 물고기의 뇌가 이 지금 현생에서 커지고 작아지고가 아니라 일종의 도태되는 과정이 진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눈이 하나인 물고기가 생겼다. 근데 얘가 환경에 유리해갖고 두 개인 애들이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개만 남은 애들 남고 나머지는 도태돼 버리거든요. 도태되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진화했다. 나방 같은 경우도 동굴에 가면은 흰나방과 검은나방이 이제 5대5 비율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흰나방을 잡습니까? 검은나방 잡습니까? 동굴에서. 흰나방? 네, 왜냐면 눈에 잘 보이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검은나방만 남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흰나방과 검은나방에서 검은나방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환경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양식장에 있을 때는 뭐 주는 것만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쵸. 밖으로 나가니까 그쵸. 살려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네. 막 노력하다 보니까 네. 뭘 써야 되고 내가 커졌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보고가 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산 보고는 독이 있다. 양식을 하면 독이 없어진다. 양식하면 독이 없어지나요? 모르시는군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겼습니다. 그거는 양식 보고는 독이 없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독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예. 아마 좀 그런 쪽으로 품종 개량을 한 게 아닐까. 그건 아니고 예. 아마 그 자연 상태에서의 먹이, 보고의 먹이, 그게 아마 독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을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이거는 네, 저보다 정말. 과학을 모르시는군요. 네. 뭐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진화 같은 경우도 그 가축화된 동물이 뇌가 작아진다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닭. 네, 세대를 거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닭 같은 경우는 한 10세대만 가도 확실하게 작아지고 사람을 안 피하는 특히 가축화된 닭들은 굉장히 뇌가 작아졌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회사나 집을 탈출해도 뇌가 커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그 우리가 이렇게 조류를 빗대어서 네. 새 땡땡땡, 닭 땡땡땡, 뭐 머리 나쁜 걸 비유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진짜입니까? 그렇게 멍청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멍청하진 않고요. 다음 뭐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동물은 잘 없죠. 그러니까 뭐 그 연예인들 정말 주먹만한 소네, 소두,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 뇌에 가는 에너지에 따라서 또 얼마나 시냅스가 복잡하게 엮여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같은 이 종들을 봤을 때 이 부위가 활성화됐다라는 약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는 거죠. 송어 같은 경우는.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헐크 얘기로. 헐크 얘기 다음 주에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합시다. 계속 그 다음 주에도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다 끊어지면은 뭐 SNS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은 최초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 그쵸. 아직 인류가 그 암을 정복을 못했는데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맞아요. 그 암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죠? 많죠. 3명이 모이면 1명이 암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치료법은 조기 발견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또 항암 치료가 워낙 독하다 보니까 이 환자도 고통을 많이 겪죠. 이게 뭐 벼룩 잡으려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치료 대부분은 발생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쪽에 방향을 잡혀 있는데 종양 전문의 중에 아즈라 라자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발생한 암세포를 제거할 게 아니라 최초의 암세포를 제거해야 된다. 근데 약간 좀 트렌드를 바꾸는 거죠.
이분 남편도 림프종이라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개발 중인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하는 건데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를 해서 암 발견율을 높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암으로 변할 최초의 첫 번째 세포를 먼저 잡아서 이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 네이처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암 발생 초기 단계에 씨앗세포라 불리는 암 돌연변이 세포가 있는데 예? 이게 정상세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추적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예, 이걸 생지로 실험을 했는데 초기에는 암세포랑 주변 정상세포가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다른 형광 단백질로 색칠을 할 수가 있어서 명확하게 초기에도 구분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암세포와 초기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이렇게 커가는지 뭐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세포가 이른 시기부터 정상세포를 괴롭히더라. 뭐 여러 가지 이 초기 암세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어서 암을 정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상용화 네. 연구에서 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조만간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지금도 암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줄었거든요. 네,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요. 뭐 또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 때니까 네. 아무래도 또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정기 검진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술을 요즘은 뭐 혼술을 많이 하니까 예, 밖에서 못 먹으니까 술을 마시면서도 혹시 내가 매일 술 마시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뭘 하면은 뭐 사망률이 얼마나 는다 이런 게 예. 굉장히 그 수치적인 거거든요. 예. 이 부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50% 발생을 높인다, 뭐 암 발생률 많이 있죠 그런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예. 실제로 0세부터 100세까지 놓고 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서. 근데 결국은 암도 DNA다. 네, 그래서 세포다. 네, 네. 유전이다. 뭐 집안 내력이다. 맞아요. 믿고 있는 게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믿고 계속해서 예, 매우 훌륭한 막 살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유전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까지 하면서 헐크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주 헐크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과학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